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팩트체크 총정리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말 끄떡도 하지 않죠. 왜 끄떡도 하지 않느냐? 잘못한 게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들을 엄마가 추미애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하나씩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2015년 5월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카투사에 입대를 합니다. 2017년 4월 5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2일에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자, 2017년 6월 5일에서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냅니다. 이때 서울 삼성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합니다. 2017년 6월 15일에서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냅니다. 이때 구두로 승인을 받습니다. 자, 6월 21일에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자, 그리고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 사용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이게 군 복무 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황제 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 병가를 10일을 냅니다.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10일짜리 1차 병가를 내요. 자, 그런데 1차 병가 기간 동안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2차 병가를 신청을 합니다. 이메일로 2차 병가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승인을 받습니다. 2차 병가는 9일을 씁니다. 실밥 제거 후에도 통증이 심해서 본인이 직접 부대에 전화해서 3차 병가가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합니다. 부대에서는 더 이상의 병가 연장은 불가능하고 개인 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병가를 총 19일을 쓴 거예요. 규정상에는 병가를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병가를 연장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거죠. 그래서 19일 병가를 쓰고 개인 휴가를 추가로 쓴 거라는 겁니다. 개인 휴가 4일을 씁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만기 제대를 했어요. 여기 어디에 황제 휴가가 있죠? 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58일 휴가를 썼다. 일반 사병보다 휴가를 많이 쓴 것이다. 그래서 황제 휴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 장병 평균 휴가가 54일입니다. 2018년 기준이고요. 병가를 포함하지 않은 휴가 일수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사용 휴가는 39일입니다. 병가를 포함하면 58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병들의 평균 휴가보다 오히려 휴가를 적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거기다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병가에 대한 서류가 없다라는 거죠. 연대통합 행정 시스템에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 승인 받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병가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허가, 인사명령서까지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모든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군 당국의 행정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의혹. 추미애 장관 가족에게 부대 배치 관련해서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신병 교육 수료식에 400여 명의 가족분 중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가족분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추미애 장관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철원 대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청탁하지 말라고 이 추미애 장관의 이 가족들에게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마치 청탁을 추미애 장관의 가족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자 말을 슬그머니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이철원 대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철원 대령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 신원식 의원은 태극기 부대,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전광훈 옆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극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10년 6월에서 2011년 5월까지 3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 이철원 대령은 2011년 육군 3사단에서 참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신원식 의원과 이철원 대령은 과거 군대 시절 아주 가까운 상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제보로 의혹을 키운 사건이 있죠. 바로 당직병의 폭로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복귀 지시를 하자 집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했던 당직 사병의 폭로,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이후에 상급부대 대위가 오더니 본인이 서씨의 휴가를 처리했으니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윗선에서 청탁이 들어갔고 특혜를 봐준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증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 당직 사병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육군본부, 육본 별 3개가 있는 마크를 단 대위가 자신이 근무하던 당직실로 찾아와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휴가 처리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보고를 올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상황을 정리하러 온 이 육본 상급부대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당일 당직사관도 아무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당직사병이 보았다는 장교는 육본 대위가 아니고 해당 부대에 복무한 지원 장교라고 합니다. 이 당직사병은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이 지원 장교를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은 부대에 연락을 해서 수술 통증이 멈추지 않아 추가 휴가를 쓸 방법을 문의를 했고 해당 부대장 중령인데요, 이 사람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한 겁니다. 그걸 부대장에게 전달받은 해당 부대 지원 장교가 당직실에 가서 전달을 했는데 이 당직 사병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대위가 그렇게 처리했다. 별 3개 마크가 달린 대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이 당직사병,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검찰에서 이 지원장교와 대질신문한 후에 더 이상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잠수 선언을 했어요. 자, 본인이 대형 사고를 쳤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챈 걸까요? 이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잘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국방부의 공식 입장 정리합니다. 휴가 연장 근거 서류 없다라는 부분, 지휘관의 구두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군병원에 요양심사가 없었다라는 부분, 지휘관이 30일 내 질병 휴가 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간병원 입원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거기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자 중 추천 방식을 통해서 선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이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참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군대가 무슨 감옥인 줄 알아요. 아파서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보고 후 조치예요. 보고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만 보고를 하면 구두로 승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는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생활을 하다가 몸이 다쳤어요. 그래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다 낫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들어와라. 뭐 이래야지만 군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바깥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 병가 기간이 다 되면 무조건 들어와서 다시 서류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군대 다녀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먼저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먼저 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그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군대예요. 그런데 마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되겠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하려다가 잘못해서 기차를 놓쳐도 전화 보고를 먼저 하고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혼나고 그 정도지, 보고를 먼저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탈영 처리가 되지 않아요. 사고는 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귀하다가 조금 늦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사유를 이야기하고 먼저 보고를 한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군대는 감옥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가둬놓고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 이 사람들 군대를 제대로 가보지 못한 티를 너무 내고 있어요.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가 추미애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갔고 거기서 또 수술을 받고 그리고 만기 제대를 했는데 칭찬은 해주지 못할지언정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공격을 해대니 이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이것은 검찰개혁과 그들의 이 카르텔을 깨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게 흠집을 내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카르텔을 다시 지키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팩트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 언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신경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추접한 공격은 지리하게 계속될 거예요. 자, 다스베이다에서 김호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용이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지금 분위기가 쎄하다. 판사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늦게 내릴 것 같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대비하는 이들의 작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